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 적의 대규모 병력이 물밀듯 쳐들어오면 화력지원 요청을 통해 해당 부대가 차지한 거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화력지원을 하면 어디선가 포탄이 날아와 때로 몰려오던 적군을 순식간에 싹 쓸어 버리는데요. 이런 화력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은 포병부대의 수호신 포병 화력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병은 최전선에 위치한 아군으로부터 보통 수킬로에서 멀게는 수십 킬로 후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전선에 있는 아군의 요청이 있으면 박격포나 105mm, 155mm 화포나 MLRS 또는 항공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부대 단위급 화력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병이 수십 킬로나 멀리 떨어진, 즉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적군에 대해 포를 발사하려면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포를 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선에서 화력 지원을 요청하며 포를 어느 위치에 쏘아야 하는지 알려주며 포병의 눈 역할을 해주는 인물을 포병 관측병이라고 합니다. 우선 포병 관측병은 포병부대 소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견부대, 즉 지원을 해주어야 할 보병대대나 전차대대 등과 동행하다가 지도를 보고 적군이 쳐들어올 만한 위치의 좌표를 미리 파악을 해 놓습니다. 이 좌표는 지도상의 위도와 경도를 말하는 것으로 관측병이 포를 쏴야 할 좌표와 적군의 규모 등을 무전으로 포병부대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무전은 포병부대의 화력지원센터에 전달되고 화력지원센터의 장교는 다시 발사할 포탄의 종류와 발사 방식을 결정하여 후방에 전개해 있는 포병부대에 다시 무전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포병부대는 이 무전을 받고 포를 발사합니다. 즉 절차는 전방에 있는 포병 관측병의 화력지원 요청, 그리고 포반의 화력지원센터, 즉 FDC와 각 포병의 전개에 있는 포반 3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사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포병이 수십 킬로나 떨어진 멀리 있는 목표를 한 번에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포병 관측병이 탄착이 잘 이루어지는지 보아가면서 수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즉 목표보다 후방에 100m 떨어졌으면 다시 무전으로 포탄이 100m 앞으로 조금 옮겨서 쏴라 하고 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포탄의 탄착 위치와 실제 목표와의 거리를 전후, 좌우 조정하다가 명중할 만한 위치에 포탄이 떨어지면 효력사 또는 Fire for Effect라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즉 포탄이 제대로 명중했으니 지금부터는 포탄을 계속 같은 위치에 떨궈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몇 분간 계속해서 해당 같은 위치에 엄청나게 포탄이 떨어지며 쳐들어오는 적을 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새카맣게 적이 몰려올 때 일과의 적을 제거하고 싶으면 TOT, 즉 타임 온 타겟이라고 후방 포병이 동시에 포를 발사해 해당 지역을 완전 날려버리는 전술도 있습니다. 포탄은 한 발당 살상 반경이 다릅니다. 80mm 박격포, 105mm, 155mm의 포의 각 구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30m에서 50m가 살상 반경으로 가령 155mm 포 10문이 동시에 수평으로 동시 사격을 하게 되면 폭 500m의 넓은 면적을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엄청난 화력으로 적군을 날려버리기에 포병을 전장의 꽃 또는 전장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항공 지원도 비슷한 방식인데 전폭기의 유도 폭탄 등을 요청하려면 카스, 즉 근접 항공 지원 장교가 보병이나 전차 부대를 따라다니며 필요한 때 화력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포병 관측병은
이런 임무를 위해 지도를 우선 잘 볼 줄 알아야 하며 포탄의 종류와 그 효과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아울러 포병 관측병은 목표를 잘 보기 위해서 산 꼭대기 등에 위장막 등을 펼쳐놓고 숨어 있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통신인지라 무전기도 능숙하게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전이 엄청 중요한데 적군이 도청을 하면 위험하기에 요새는 다 디지털 방식으로 무전을 해서 도청을 어렵게 합니다. 또한 밤에도 적군을 관측을 해야 해서 야간 관측 장비나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 다양한 장비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포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고폭탄입니다. 말 그대로 높은 그 폭발력으로 날려버리는 포탄입니다. 이 외에 백린탄, 연막탄, 적의 전차 등을 파괴하는 카퍼헤드라는 유도 폭탄 등 정말 다양한 포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적이 포를 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적의 포병의 위치를 알게 되면 우리 포병이 적의 포병을 날려버리며 반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 현대전에서는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하여 포탄이 날아오는 위치와 거리 등을 파악,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포탄이 터지면 이를 방어하는 방법은 땅을 파고서 지하 참호를 만들거나 콘크리트 기지 등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이러한 지하 참호를 만들어 저희 포 공격을 견디면서 수년 동안 소모전만을 반복하기도 하였습니다. 포병은 말 그대로 차량 등에 매달고 다니며 쏘는 차량화 포병, 그리고 K9 같이 장갑 차량에 포를 갖춘 자주포 또는 기계화 포병, M113 장갑차에 설치된 박격포 차량 등이 있는데 차량에 매달고 다니는 포병은 포 진지를 구축하고 포가 발사할 때 엄청난 그 반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포 지지대를 땅에 박아주기 위해서 해머와 정으로 고정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언 땅을 파가며 해머로 그 포 다리를 지지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상당히 고된 작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포병의 눈 역할을 하는 포병 관측병과 포 발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밀리터리 채널 강철 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